저기에 진짜 완전 레즈비언들이 좋아하는 멤버가 있거든요. 아세요? 누구예요? 제가 레즈가 아니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큐플래닛 시청자 여러분. 퀴어돌 영화방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쳐야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시원섭섭한 마지막이 드디어 또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또 축 처진 상태로 또 방송을 할 수는 없죠. 또 힘을 내서 오늘 마지막 아이돌 누구인지 한번 또 소개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저희가 얘기하지만 K-팝 아이돌들은 정말 팔색조의 다양한 매력으로 여러 나라의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초창기의 K-팝은 특유의 퀴어한 매력 때문에 여러 퀴어 팬덤의 주목 많이 받고 또 인기를 끌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돌의 그리고 스타의 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팬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스타의 또 퀴어한 매력을 또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다? 또 이 역시도 팬들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 그룹의 팬들을 모시고 퀴어한 매력을 영업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또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퀴어 유튜브 채널 큐플래닛의 기획자 필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퀴어돌로지를 기획하고 함께 쓴 연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다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퀴어한 매력을 영업당해 볼 아이돌은 바로 세븐틴입니다. 근데 저희가 평소에 되게 요란한 퀴즈를 내면서 소개를 했는데 바로 세븐틴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왜죠? 왜죠? 네, 오늘은 아이돌만큼이나 이분들을 소개해 주시는 게스트분이 너무 특별하세요. 오늘의 게스트 2명 페어입니다. 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두 분이 혈육이에요. 맞아. 네, 남매입니다. 저희 최초의 더블 듀오 게스트이자 남매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혜연, 재빈 남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퀴어문화축제의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세븐틴을 좋아하는 캐럿 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속은 따로 없고요. 혜연의 혈육 이재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 그 남매가 같은 그룹을 덕질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궁금한데 누가 먼저 가서 한 명을 끌어당겼는지 아니면 동시에 들어갔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누나가 저한테 했습니다. 약간 서로를 향한 특별한 룰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런 카드, 저희가 포토카드를 준비해 왔는데 저희가 제일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디노, 이찬 씨의 포토카드를 서로에게 경고 카드로 사용을 하면서 헛소리를 하거나 폭주하거나 품격 있지 않은 그러면은 네, 그럴 때는 이렇게 경고! 멈춰! 이찬이 보고 있다. 이찬이 보고 있다. 네, 보고 있다. 정확하게 이 얼굴을 보고 너의 그 천박한 말을 맺어주지 않을래? 아, 그런 의미로.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주인공 세븐틴 과연 퀴어돌의 타이틀을 줄 만한 분들이신가 한번 직접 영업을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어돌 세븐틴 영업 시작해주세요. 영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고요. 오타가 났는데 Say my name이 아니고 Say the name입니다. Say the name. 세븐틴. 저희는 세븐틴을 영업하려고 나온 혜연, 재빈이고요. 여러분, 세븐틴이 왜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사진에 답이 나와 있는데. 내가 잘해서 네. 그런 거? 물론 세븐틴은 노래, 춤, 퍼포먼스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죠. 뭐 자체 제작 아이돌이기도 하니까 이제 작사 작곡도 지훈이가 다 해. 뭐 지훈이는 우지입니다. 저희 본명을 계속 부르는데 지훈이가 다 해. 퍼포먼스도 순영이가 다 짜. 뭐 이런 퍼프팀에서 다 짜고 이런 것들로 유명하고 이래서 워낙 잘해서 이제 사람들이 팬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물론-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맞는데 맞지만 저희가 좀 더
세븐틴은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입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든 게 바로 세븐틴은 가족팀이라서 성공했다. 입니다. 두둥탁. 두둥탁? 저희 팬덤 내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가족팀 아니면 부족팀 이런 식으로 거의 부족팀. 네, 가족팀, 부족팀 이렇게 해서 관계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그 관계성과 케미들이 이게 아무리 많은 아까도 재빈이가 얘기했지만 인원이 많아서 입덕하기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입덕하기 힘든 포인트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의 그 정도의 가족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이 보고 있다. 네, 보고 있다. 메로나 시절의 이야기. 메로나? 메로나? 아이스크림? 메로나가 뭔지 모르시겠죠? 하나 네. 더 넘어가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아이돌 지망생 세븐틴의 메로나 지하 감옥에서 살아남기 서바이벌 프로젝트. 이때가 연습생 기간 때예요. 그래서 연습생 기간 때 거의 생중계로 스트리밍을 이제 계속 했던 세븐틴 TV인데 거기에 이제 모토가 메로나 지하 감옥에서 살아남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연습생 생활을 하고 이제 동거동락을 하면서 어떻게 데뷔를 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데인데 여기가 메로나 지하 감옥인 이유는 보시다시피 초록색 벽이라서. 그렇죠. 너무 어떻게 저렇게 안 예쁜 색깔을 고를 수 있지? 그쵸? 저도 처음에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록색은 눈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편견을 네. 이렇게 눈이 아픈 초록색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굉장히 한 2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세븐틴 연습생들 과정 그리고 이 세븐틴이 만들어지기까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연습 기간 동안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 과정들을 다 여과 없이 보여주고 그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어떻게 원래 있던 친구들이랑 친해지는지 이런 뛰어난 팀워크, 케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연습생 때부터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짜라라란 해서 이제 메로나 감옥에서 탈출을 이제 성공한 13명의 아이들이 세븐틴이라는 그룹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븐틴. 점점 세븐틴을 이제 팀을 넘어서 이제 가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멤버 간의 케미가 없는 그룹은 없겠죠. 그쵸. K-팝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맞아. 아이돌들 간의 케미. 근데 이제 세븐틴은 이러나 저러나 저희도 이제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표가 13 곱하기 13이 꽤 크잖아요. 그 표가 빼곡하게 무슨 즈가 다 있어요. 거의 다. 그 정도로 이제 케미를 누구랑 붙여도 아무렇지도 않게끔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런 케미가 있는데 더 특별한 거는 거의 가족 같은 케미를 보여준다. 저희는 이거를 저희 영어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머머즈 이렇게 어떻게 묶어서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성에 따라서 나누기도 해요. 그 진짜 재밌는 케미이죠. 13명이나 되니까 정말 다양한 멤버들이 있잖아요. 성이 같은 멤버들도 있고 뭐 몸집이 비슷하다거나 뭐 이런 가지각색의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제 형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최형제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형제는 그냥 말 그대로 세븐틴 중에 이씨인 아이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 이지훈 씨고요. 우지가 장남, 이성민 씨, 도겸이가 차남, 이제 막내 이찬 씨, 디노가 차남, 막내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렇게 케미가 조합되어 있고 최형제는 이제 둘 다 성이 최 씨라서 최승철 씨와 최한솔 씨 이렇게 해서 최 씨로 최형제가 있습니다. 성이 같은 아이들이 얘네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5명을 빼면 13명에서 5명을 빼면 벌써 8명이나 남잖아요. 그 8명을 어떻게 형제로 묶냐 하면 바로 이렇게 묶습니다. 호형제. 호형제와 윤앤부 형제인데요. 윤앤부가 조금 더 유명하긴 하죠. 윤앤부는 왜 윤앤부가 형제냐? 생각하는 것보다 승관이랑 정한이랑 닮았어요. 맞아요. 승관이 그 관리한 얼굴이 묘하게 정한이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워낙 사이가 좋기도 하고 이래서 윤앤부 형제가 탄생을 했고 네, 그래서 뭐 각종 플랫폼 들어가서 윤앤부 부승관, 윤정환 약간 이렇게 치면은 서로 이거 부승관이야, 윤정환이야? 이런 묻는 그런 게시글들도 많고요. 그래서 윤앤부라는 게 생겼고 그다음에 호형제, 호가 그 호랑이 할 때 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칭 호랑이, 본인이 호랑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저기 타칭 호랑이, 다른 사람들이 호랑이라고 말하는 호시, 권순영 씨의 호시, 그리고 홍지수 씨의 조슈아 해가지고 이렇게 호형제라고도 해요. 근데 사실 팬들이 호시를 모해어하는 건 햄찌가 좀 더 많습니다. 햄스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찌야 모찌. 네, 그래서 아 잠깐만, 저 너무 남돌 할 때 텐션이 낮아가지고 옆에서 보는데 아니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몸집, 덩치. 그래서 문짝 형제와 젓가락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짝은 진짜 덩치가 유사 냉장고여서 그래요. 냉장고가 옆에 서 있으면 키랑 덩치랑 비슷하다. 이런 리얼리티 쇼 같은 데서 나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덩치가 문짝이다. 덩치가 냉장고다. 이런 거에서 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규 이렇게 둘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젓가락 형제는 진짜 말 그대로 너무 말라가지고 명호가 그 DHC 거의 막 50kg대 막 이러거든요. 정말 말랐어요. 그래서 드셔야겠다. 근데 요즘에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막 붙었던데 원우도 사실 되게 마른 슬렌더형인데 근육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비슷해서 이제 같이 젓가락 형제로 묶습니다. 이제 완전 상반되는 형제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8형제로 묶어가지고 이제 저희 6형제죠. 6형제로 묶어가지고 형제팀 하면서 2차 연성으로 하고 뭐 이런 모먼트들을 보고 형 되게 형제 같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문짝하고 젓가락하고 엮으면 그렇게 아니 지금 갑자기 얘기했는데 갑자기 안에서 말하는 경고 지금 젓가락이라뇨. 정말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되게 실제로도 찐 형제처럼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무렇지 않게 이런 형제 연성들을 그렇게 맞춰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세븐틴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짝하고 젓가락하고 엮으면 그렇게 뽀뽀하고 엄청나죠? 전 요즘에 진짜 이렇게 뽀뽀하는 그룹들이 저 때만 해도 진짜 없었는데 그냥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제 막 얘네가 얘네 뽀뽀할 때 이러면 거의 무슨 뉴스 특보 나갈 것 마냥 막 이렇게 호들갑 떨던 시절이 있었는데 세븐틴은 그냥 이게 일상입니다. 비하인드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스킨십을 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그런 게 형제들의 모먼트처럼 아무렇지 않게 물론 찐 형제는 서로에게 뽀뽀를 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이상하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지금. 근데 저 스킨십을 형제로 연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저는 경고 먹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근데 이 정도로 전 제가 아는 형제들은 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종이 속에 살고 있고 인터넷 웹페이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그들은 형제들. 그들은 합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럼 없다. 그러니까 서로들에게 사랑이 넘치고 물론 찐 형제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페이퍼 형제들로서 이제 사랑이 넘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명호가 쇄골을 다쳤어요. 왼쪽 쇄골 골절이 있어서 이제 해외 투어를 같이 못하는 상황에는 캐럴랜드인가? 아무튼 투어를 이제 콘서트를 같이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팬 굿즈들이 있잖아요. 부채를 이제 명호 부채를 누군가 순영이한테 줬습니다. 호시한테 줬어요. 네, 이걸 들고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냅다 이 부채에다 뽀뽀를 해버리는. 이쪽 움짤은 13소년 포르기라고 이제 데뷔 초에 리얼리티 나갔던 건데요. 이것도 움짤인데 사실 디노가 먼저 누워 있었고 이제 호시가 들어오는 장면인데 이게 막내가 우리 같이 잘까?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같은 이불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짤입니다. 그래서 굳이 망냉이와 함께 자겠다고 이렇게 뛰쳐오는 호시의 모습을 담은 거였습니다. 이것도 진짜 신기한 건데 같은 비니죠, 같은 모자죠. 이렇게 뭐 모자나 벨트나 옷이나 이런 거를 돌려 입. 돌려 입어요. 많이 사실 거의 뺏어 입는다시피 주인 것도 얘기 안 하고 가져가서 입고 막 이러다가 걸려가지고 그 브이라이브나 위버스 같은 데 올라오기도 하고 너 왜 이거 입고 있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게 주황 비니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돌려 입고요. 호시도 이거를 쓴 적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주인공이 이 모자의 주인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너무 많이 돌렸어. 공유 경제네, 공유 경제. 실제 형제라면 안 그랬겠지만 사실 옷을 공유하는 건 진짜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뭐 에스파도 옷장 공유한다고 해서 막 난리나고 공을 수근수근 옷장을 공유한다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이미 시작형이었습니다. 가족을 이제- 공유해요 이제. 서로의 가족을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가족을 공유한다는 게 저희 엄마 아빠 당연히 공유하겠죠 이제 혈육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족을 냅다 공유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 사진 진짜 유명한 사진이고 유명한 짤인데 이게 LA에 투어 갔을 때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 슈아 조그맣게 있죠. 슈아가 LA 출신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외국인 멤버예요. 이제 거기 이제 외국인 멤버니까 당연히 LA에 본가가 있겠죠. 부모님하고 이제 LA에 본가가 있어서 여기 슈아 사진이 있고 여기 권순영 씨, 호시가 이제 거기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본가 가서 LA 갈비를 먹었다라고 인증샷을 올렸는데 중요한 건 슈아가 사진 속에 있죠. 슈아는 예, 없는 거예요? 슈아가 없습니다. 아. 집에 슈아가 없는데 슈아네 집에 호시 홀로 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어머님이랑. LA 갈비를 먹고 돌아온 썰입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유명한 사진이에요. 썰이죠.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LA 본가에서 LA 갈비를 슈아 없이 호시가 슈아 어머님과 슈아네 집에서 예. 먹는다. 엄청 마치 자기가 아들 있냐. 네. 근데 되게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것도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아는 형님에서 나왔던 건데 DH 일단 중국 멤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과 일단은 떨어져 살아요. 그래서 민규 부모님이 되게 본인을 잘 챙겨줬고 민규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너의 한국 부모님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진짜로 한 말은 아닌데 민규 아빠 내 아빠라고 진짜로 부모님을 서로 공유하고 부모님과 아무렇지 않은 사이, 그냥 진짜 친한 사이.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민규가 뭐지 명호한테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나 점심 먹고 왔어 이래가지고 누구랑 했더니 나 니네 아빠랑 밥 먹고 왔어 이래가지고 맞아. 저희가 항상 아까 재빈이가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정말 현 시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재미있는 대한 공동체다. 이렇게 정말 꿈만 가지고 그냥 아무런 공통점 없이 만난 사람들 13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거의 친구 관계 아니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즈니스 관계라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가족들까지도 다 포괄해서 대한가족처럼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를 저희는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영어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세븐틴은 가족틴이라서 성공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팀이라서 성공했다가 가족팀이라서 이것만 가족팀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가 아니라 모든 춤과 노래와 이런 받침을 쌓아놓고 여기 이제 더 추가해서 팀워크나 이런 가족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더 많은 팬층이 쌓이고 더 많은 탈떡이 없는 이런 모먼트들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더더욱 세븐틴이 잘 되었고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호시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인원의 장점이자 단점이 다인원이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죠? 맞아. 이제 정말 다인원이라는 거는 사고를 칠 리스크도 너무 많고 맞아. 이제 한 명이라도 삐끗해서 케미가 안 맞으면 또 맞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망가지기도 하고 뭐 이래서 막 말들도 많잖아요. 악성 개인 팬도 많고. 그런데 세븐틴은 일단 한 명을 딱 보고 좋아하는 순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제틴이든 뭐든 이런 아니면 다른 케미들로 이 아이들을 넓혀가다 보면 무슨 꼬리 물기 하듯이 또 다른 멤버가 또 들어오고 이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왕왕왕 꼬리 물기 하듯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실 한 번 발을 디디는 순간 이 케미 그리고 이 대한 공동체 같은 느낌에 발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오랫동안 K-팝을 좋아했던 친구랑 진짜 장난삼아 했던 얘기인데 피터야 나는 저 대한가족 공동체에 내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이 대한가족 공동체에서 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만 있으면 13명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저 공동체에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심이 없나요? 사심은 없습니다. 일단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흰 배경에서 13명이서 카톡만,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컨텐츠가 최근 고잉에 있었어요. 자컨에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거기 댓글에도 이런 게 있어요. 아, 나 말고 12명이나 그냥 핸드폰만 있거나 VR 게임만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친구들 있으면 진짜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케미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세븐틴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면 아, 내 인생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러게 저도 들어가 보고 싶네요. 선생님 사심인 것 같아요. 사심인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 사심이야 사실. 맞아. 선생님 사심인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 사심이야 사실. 네, 그래서 이제는 퀴어 프렌들리한 어떤 모먼트들이 있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사실 명확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 모먼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해외 프로그램에서 버논이한테 이제 퀴어 팬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버논이가 답한 겁니다. I hope we make a better place together, you know? 우리 다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잖아, 너도 알지?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제일 감동했던 부분은 투게더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설명하긴 했지만 퀴어 문화 축제를 만드는 입장에서 우리와 너희 이런 것들 타자화, 그러니까 우리라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경계선이 되게 명확했을 때 되게 상처가 되잖아요. 맞아. 그것들을 이제 그냥 너무 당연하게 투게더 우리 같이 만들어야지 라는 뉘앙스로 그걸 타파해버려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인터뷰였습니다. 이 모먼트들이 모아지게 된 계기들이 있어요. 이제 퀴어 프렌들리한 모먼트 이것들이 모아지게 된 계기가 바로 조슈아의 더블 테이크 커버 영상이었어요. 저 땐 좀 난리였죠. 네, 트위터가. 이게 가사가 그냥 대놓고 나 너랑 원곡자도 이제 남성분이신데 이제 나 너랑 사랑하고 싶어. 왜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이니? 이러는데 그런 건데 조슈아 씨는 모태신앙 기독교 하나님을 이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곡자를 존중하는 마음에 보이를 걸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가사를 수정하는 일 없이 원곡 그대로 불러서 이제 그 퀴어 프렌들리한 모먼트 영상들이 이제 와르르르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리고 이제 조슈아랑 버논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 둘이네요. 이 둘이서 로켓즈라는 맞아. 얘기가 있는데 로켓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둘이서 유닛곡처럼 활동을 한 건 아니고 음원이 나왔던 노래가 있는데 그 로켓도 거기에 이제 명확하게 성별이 투영되어 있지 않고 너와 나도 사실 되게 불명확하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별을 서로 이제 일부러 지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그 영상 팬미팅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어요. 버논이가 그래서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당연하게 얘기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로켓도 의도하고 그 성별을 지칭하지 않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의도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이게 진짜 완전 명확하죠.
제일 이 다양한 가족 이모지들이 이번에 추가가 됐잖아요. 아이폰에 이제 그 추가된 거를 그대로 모든 가족들 이제 보면은 여자 가족도 있고 남자 가족도 있고 이혼 가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태까지는 좀 그런 발언들을 잘 하지 않았던 DH라는 친구가 갑자기 냅다 빠밤 이러고 올려가지고 위버스를 보다가 이 이모지는 어딘가 익숙한 이모지인데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여운 사진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이게 그거예요. 고잉 세븐틴 자체 컨텐츠 자컨의 엔딩송인데 우지가 만든 곡이거든요. 저 그래서 부를 줄 알아. 그럼 같이 부르실래요? 같이 불러보시죠.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키워돌 영어방. 이렇게 인사를. 네,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화라고 하니까 뭐 시즌 2를 기다려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즌2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업은 여기까지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진짜 완전 레즈비언들이 좋아하는 멤버가 있거든요. 아세요? 누구예요? 제가 레즈가 아니어가지고 죄송해요. 나 남을 이렇게 함부로 여자면 다 레즈비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레즈픽이죠? 승관이? 아니겠지. 승관은 아닐 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 승관이밖에 없을 때. D 그럴 것 같아. 명호 보고 있었어요 지금. 진짜 D이 그런 약간 좀 예쁜 부치 부치상이에요. 느낌으로 약간 호리호리한 부치상으로 엄청 많은 레즈비언들의 마음을 뭔가 이들을 보면서 나한테 뭔가 좀 나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좀 동기부여? 자극이 되는 모먼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원가족 지금 뭐 원가족이죠. 원가족이랑 같이 나오긴 했는데 원가족이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되게 대면대면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가 거의 대한 공동체처럼 같이 살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위로하는 사람이랑 이제 챙겨주는 사람이랑 그래도 이제 따끔하게 해줄 때 할 말 해줄 때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대한가족이라는 거는 약간 그런 다양한 롤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모먼트들이 세븐틴 안에 다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그거를 이제 다시 해석해서 그렇게 세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건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고 이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다시 얘기를 해준 중재자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다 묻어놓고 그랬구나 이렇게 위로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런 그 케미들이 진짜 가지각색으로 어떤 멤버에게는 그런 롤을 맡는 친구들이 다 따로 있고 또 다른 데서 또 다르게 다른 공동체 그 모습들을 보여줘서 저도 그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이런 식의 화법을 계속해서 구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들도 결국에는 이들도 이렇게 만들어낸 공동체가 있으니 우리들도 결국에는 저런 공동체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판정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뭐가 뒤돌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뭘 그렇게까지? 저희 누구. 만약 재빈과 혜영 이제 두 남매의 세븐틴 키워돌 영업이 성공적이었다. 이들은 나를 설득해서 이 세븐틴이라는 늪으로 나를 아예 그냥 쳐박았다라고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입덕했다라고 하시면 저희 입덕합니다. 팻말을 입덕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사유로 내가 입덕까지는 못하겠다. 저희 지금 활동한 지 몇 년인데 저거 어떻게 다 챙겨보냐.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세븐틴이 퀴어돌인 것은 확실하다. 그럴 때는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팻말을. 내가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영업을 들었으나 사실은 이 시간 제한 때문에 조금 긴가민가 하다. 뭔가 더 들으면 감이 잡힐 것도 같은데 하는데 그게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실 때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나는 마음을 정했는데 논란 생길 것 같아 이거 하면은. 논란? 그러니까 막 이거 특혜
저 차별. 아니야. 뭐 특혜까지 근거 마음 편해 없음. 마음 편해. 특혜 차별 근거 없음. 나 약간 아니야. 편해. 그렇지 않아. 게이들은 다 저렇다. 아니, 저럴 줄 원래 알아요. 사람 그런 거야. 그래 그럼요. 원래 사람 그런 거야. 입덕합니다. 어. 아니 근데 사실 이것도 그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입덕합니다를 첫 페이지부터 마저 든다.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혜연님이 그런 인생이 어떤 지향이 생기고 뭔가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븐틴이 어쨌든 대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는 혈육에게 저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판타지를 가지고 가정하지만 그들은 혈육이 아님에도 우리가 가정한 그 모든 판타지를 자기 관계에서 실현을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이 어떤 감흥을 하고 변화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이돌의 본연의 자기 역할을 너무나 잘했는. 그래서 저도 혜연님과 같은 감정을 난 정했는데, 네, 저는 인정입니다. 난 솔직히 진짜 세븐틴 열심히 봤고, 내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들은 내용들은 다 너무너무 저한테 너무 익숙한 내용이고 하나하나의 사례를 내가 너무 여러 번 돌려본 내용들이었어. 그리고 또 인정을 한 건 입덕을 했었고, 그리고 여전히 인정하고 있고, 또 언젠가 다시 불타오를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왜 퀴어돌이라고 인정을 하냐면 이거는 좀 세븐틴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정말 많은 퀴어 팬들이 세븐틴 팬덤 안에 있어요. 맞아. 내가 아는 정말 많은 퀴어 팬들이 세븐틴 팬덤 안에 있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퀴어돌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의 관계성도 너무 좋아하지만 세븐틴과 팬 사이의 관계성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세븐틴이 정말 팬들을 사랑하는 맞아요. 아이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원래 인정의 의미는 입덕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약간 재입덕한다는 의미, 뭐라고 그러지? 약간 입덕은 이미 오래전에 했으니 그럼 같이 들어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내고하는 참가자 처음 봤어. 혹시 반대로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입덕 인정합니다. 네, 좋습니다. 입덕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도 고민이 사실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븐틴이 역대급으로 고민 많이 하게 한 네. 회차. 근데 저도 인정하고 이것만 해도 되게 드라마틱해. 그런 맞아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진짜 드라마틱해요. 저는 사실 앞에 얘기들까지는 그렇게 솔깃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돌 덕질을 많이 하지만 사실 아이돌이라는 그룹이 항상 그런 가족 같은 뭔가 이런 항상 늘 혈육은 아니지만 혈연으로 맺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 가족 같은 그런 걸로 공동체의 상을 보여주면서 되게 그런 걸 팬들이 많이 좋아하기도 해서 속으로는 뭐 다른 팀도 비슷하지 않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했을 때 저도 대답해 주신 내용들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팬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팀이라면 정말 인정한다. 퀴어돌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태민 외에 남자 그룹은 사실 이 프로그램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네, 없어요. 태민은 어쨌든 솔로로 힘들었어. 입덕을 하신 영업을 하신 거고. 근데 사실 저는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팀이긴 하거든요. 태민은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이제 남돌이라는 이미지가 좀 희미해졌어. 딱히 그렇게 남돌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태민으로 보여요. 그래서 약간 좀 세븐틴은 어쨌든 잘 모르기도 하고 넘나 그 다이노는 진짜 남돌 아이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내가 저들에게 얼마나 영업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어떻게 돼요? 투입덕, 투인정인가요? 사상 최초로 딜을 해서 4개를 가져가. 저들도 다인원이니까. 오히려 좋다. 그렇네요. 그만큼 훈훈하게 투입덕, 투인정으로 저희 결과, 아주 훈훈한 결과 축하드립니다. 짧게 우리 세븐틴에게 보내는
인사 한마디 정도 부탁드려도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 세븐틴에게 정말 많을 거는 알고 있지만 네. 얘들아, 나 너희 정말 사랑해. 너희 정말 오랫동안 활동해줘. 너희 재계약 축하하고 계속 재계약해줘. 안녕. 아 어떻게 혈육이랑 똑같은 생각했어. 그리고 너네 정말 사랑해. 너네 정말 좋아해. 너네 진짜 잘생겼으니까 활동 열심히 해. 아프지 말고 이 말 하려고 했는데. 근데 나는 이 남매한테 약간 입덕. 남매의 매력에 입덕합니다. 사실 저도 그 입덕 맞아요. 그 부분은 저도 네. 남매 사실 매력에 입덕 이 두 사람이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네. 저의 판정에 아주 큰 맞아. 저 두 영향을 분의 있습니다. 케미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 참가자 최초로 3 입덕 달성하셨습니다. 본인 3 좋아. 입덕. 참가자에게 입덕. 이건 최초예요. 없어요. 아직까지 7개 에피소드 네. 동안.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7개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각 그룹의 퀴어함 그리고 또 때로는 K-팝 아이돌 전반의 퀴어함 그리고 아예 스튜디오로 퀴어 아이돌을 모시는 시간까지도 가져보았는데요. 어떻게 두 분 마지막으로 좀 짧은 소감이나 인사 남기시고 싶으실까요? 아, 짧게 할게요. 네네네. 사실 시작할 때는 뭔가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약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저의 마음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진행하면서 더 가지게 돼서 네, 잘 되라. 이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K-팝 아이돌 덕질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렇게 특히 퀴어인 팬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지하게 왜 우리 K-팝 아이돌이 왜 퀴어한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되게 또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죠. 그래서 저는 시즌 2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오실 거예요? 아니, 네, 아, 진짜 나올까요? 불러주시면 나온. 근데 진짜 퀴어 팬들에게 있어. 진짜 저는 여기 나와서 말씀해주신 분들한테 맞아요. 모두 입덕. 네, 모두 입덕.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각각의 그 팬분들이 가져오시는 또 퀴어 팬덤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퀴어함에 매료된 팬분들이 가져오시는 다양한 사랑의 방식을 보면서 저도 많이 감화가 되었던 것 같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들 그리고 여러분이 즐기시는 그 K-팝 문화들 이렇게도 더욱 풍성하게 볼 수 있고 이미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은 많다는 걸 좀 공유하고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콘텐츠, 하나의 어떤 그 문화 산업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룹 혹은 개인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런 방식으로도 사랑해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이 잘 전달되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 2가 솔직히 겁나기는 하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서 제가 살이 3kg, 2kg인가 빠졌어요 지금. 아니, 더 빠졌어. 더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은 반응 보여주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해볼게요.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마지막은 좀 흥미가 있으시네요. 그래. 네, 저희 그러면 키오돌 영어방. 네, 어쩌면 첫 번째 시즌일지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에피소드에 문을 닫겠습니다. 네, 다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슬퍼만 걔를 카메라다가.